다시 한번 평일 저녁 시간 바쁘신 가운데 재개발 사업 분석 공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의 진행을 맡은 김진입니다. 우리 중앙동 재개발 사업성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이웃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소유주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궁금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봤었고요. 그때 예전에 한 4, 5년 전에 분석해보고 이번에 다시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분담금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인데요. 전체 사업 수익을 먼저 산출합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개인별로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 개인별 수익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뺀 것이 분담금입니다. 먼저 전체 사업 수익은 쉽게 생각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그 매출이라는 건 조합원 분양가 합계해서 더하기 일반 분양가 합계, 임대아파트 매각가 합계, 상가 분양가 합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각각의 분양가 합계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분양 면적의 곱하기 평당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양 면적을 산정을 해야 돼요. 네, 분양 면적을 산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설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는요, 768세대로 설계되어 있어요, 전체가요. 여기 보시면 768세대.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임대아파트가 17세대예요. 그러면 나머지 751세대가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몫입니다. 그런데 751세대 중에 일단은 조합원이 원하는 걸 다 배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 분양분이에요. 조합원 분양이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거예요. 빌라 소유주 89명은 23평 또는 34평을 배정받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요. 단독주택 소유주 188명은 58평형, 50평형, 40평, 34평형을 한 채씩 받고 188명의 60%에 해당하는 112명은 1+1 주택을 받는다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추가로 근데 그 한 주택은 20평형대여야 돼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추가로 112명은 24평 한 채를 받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전체가 389채가 돼요. 751채에서 389채를 뺀 나머지가 일반 분양분입니다. 구체적 배정 방식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왜 아까 60%라고 했냐면요. 조암동 장군마을이 단독주택 소유주 중에 60%가 1+1 분양을 받았어요. 별도의 분담금 없이요. 저희도 그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구체적 배정 방식을 보시면 빌라 89명은 24평 45채, 34평 44채를 배정받습니다. 그렇게 신청해서 배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8평형은 4채가 설계되어 있어요. 이거 전체를 단독주택 소유주가 갖는 거고요. 또 50평형은 37채가 있습니다. 전체를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배정합니다. 44평 89채를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배정하고 34평 58채를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배정합니다. 그러면 2, 3, 4, 5에 해당하는 게 188채예요. 188명이 188채를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 112명은 1+1을 받으니까 24평 112채를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쭉 위로 가시면 다시 표를 보실게요. 그래서 이쪽에 세대수를 보시면요. 768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389세대, 389세대가 단독주택에 배정됩니다. 배정된 물량입니다. 그럼 나머지 362채가
일반 분양에게 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왼쪽에 보시면 평형은 8개 평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임대아파트 16평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임대아파트만 있는 거고 20평형부터 24평형, 30, 34, 44, 50, 58평형이 각각 공급 면적이 있고요. 거기에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평을 보시면 81.57 공급 면적에 157세대고 다시 34평은 113.18에 102세대고 그런 식으로 쭉 더하면 분양 면적의 총 합계가 거기 오른쪽에 44,226.95 제곱미터입니다. 이걸 0.302로 곱하면 평이 나와요. 평으로 환산하면 13,378.65 평이 됩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갖고 나면 나머지 각 평형별로 조합원 몫을 뺀 나머지가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하면 362세대가 아까 같은 분양 방식으로 공급 면적에 곱하기 세대수를 더하면 37,063.69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11,211.77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평당 평의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분양 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면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평당 분양가를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평당 분양가를 산정할 때 조합원 분양가는 어떻게 하는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여기서는 4,400을 산정했는데 그거는 주암동 장군마을, 아니 8구단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암동 장군마을은 좀 더 낮아요. 3,800 정도 되더라고요. 평당 분양가. 네. 그렇게 되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당 분양가요. 그런데 일반 분양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분양가를 얼마로 할 건지는 사업성 분석이 아주 중요해요. 밑에를 보시면 비교가 해봐야 되는데 일반 분양가 주암동 장군마을이 작년 8월에 분양했습니다. 여기가 6,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분당 시범단지 여기 감정평가사님이 지지난주에 추정분당을 산출할 때 평당 분양가를 6,8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크로드 소초했었죠. 청약 시작했는데요. 그게 7,8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장군마을이나 분당 시범만 단지보다는 약간 입지가 좋다고 봐야겠죠. 현재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를 7,200만 원으로 산정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 면적은 11,211.77인데 평당 분양가를 7,200만 원으로 선정하니까 분양가 합계가 일반 분양가가 이게 8,072억 4천 이렇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그 위에 5,880m 정도 됩니다.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37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거고요. 경험적으로 분당 분양가를 1,3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상가는 지금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설계되어 있어요. 현금액계도 있고 희망계도 있습니다. 분양면적, 계약면적 기준으로 하는 건데 거의 142.18이 아니요. 평이고요. 평으로 되고 이 관문로 이 정도 편에서는 평당 분양가 5천 정도 하면 경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71억 정도 나오고요. 그 지하 1층입니다. 밑에 있는 건 72.65평이고 지하 1층은 그 평당 분양가 더 낮겠죠. 그러니까 2,500만 원 정도 경험적으로 산정하면 되고요. 그럼 이거는 한 18억 정도 됩니다. 임대아파트 상가 자체는 크지가 않아요. 잘해야 합해야 100억 정도입니다. 전체 분양가 합계는 1조 4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상가 분양 그 매출에 해당하는 분양가 합계를 지금까지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를 여기서 빼야 돼요. 그게 비용이 해당하는 거고 이 전체를 한 게 사업 수익이 되는 겁니다. 건축비 관심들 많으시는데 건축비는 실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 브랜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현재는 저는 1,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저희는 좀 고급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분당 시범단지는 950만 원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1,100 정도로 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DH나 뭐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건축비는 그 지상 지하 연면적 합계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포함한 면적. 그러면 44,927.59 평이고요. 거기에 1,100만 원 곱하니까 건축비는 4,94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기타 사업비가 훨씬 어려워요. 기타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분담금 추정 분담금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55개 항목이 있어요. 원래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추정 분담금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현재. 그래서 유사 비교 사례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당 시범단지를 보시면 현금 기부채납 17% 제외하고 그건 특수한 거니까 평당 기타 사업비가 323만 7,641원입니다. 이 금액은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일정 산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가 크지 않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거의 재건축은 250대 가깝고 재개발은 350에 가깝습니다. 레인지가 그 정도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게 감정평가사님이 하신 겁니다. 보시면요. 미아 11구역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저희하고 세대수도 비슷해요. 평당 330만 원입니다. 동천 14구역이 360만 원 정도 됐고요. 재건축이죠. 서당고 재건축, 여기는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상 지하 연면적 평당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잠깐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 분당 시범단지 320만 원에 여기는 재건축이고요. 재개발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기타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현금 청산하고 손실보상 때문이에요. 재건축은 이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금 청산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같은 종치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분양 신청하지 않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현금 청산을 하게 돼요. 뭐 우리는 이제 교회 부지도 아마 해당할 거고요. 그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0억 정도 나옵니다. 손실보상은 뭐냐면요, 세입자들에게 손실보상 해줘야 돼요. 재건축 아파트 생각하시면 아파트니까 한 집당 한 명씩 세입자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집집마다 세입자가 2가구, 심지어는 4가구도 있잖아요. 재개발이 훨씬 더 세입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각 가구당 한 2천만 원 정도 저는 계산했고 한 608세대 정도 세입자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하니까 그 합계 금액이 12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평당 기타 사업비로 계산하면요, 환산하면요 77만 8,502원이 되는 겁니다. 더 내려가서요. 네. 그러면 아까 322평당이요 323만 7천 원 하고 여기 77만 8천 원 하면은 400만 뭐 이렇게 되겠죠. 400만 원 정도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저희 이 사업 단계에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비 사업비를 충분히 설정해 줘야 돼요. 저는 한 870억을 설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설정하는지는 요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총계가 평당 기타 사업비가 600만 원 되는 겁니다. 다시 위표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평당 기타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지상지하 연면적 합계가 44,927평이니까 곱하면 기타 사업비 전체는 2,69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건축비와 기타 사업비를 합한 거죠. 7,63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분양가 합계 왼쪽 끝에 있는 1조 4천억에서 총 사업비 합계 7,600억을 뺀 나머지 금액 6,440 8억
48억 3,500만 원 정도가 전체 사업 수익이 됩니다. 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공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개인별 수익은 전체 사업 수익에서 네. 전체 토지 등 소유자산 합계에서 자기 소유자, 자기의 자산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는 게 개인별 수익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개인별 수익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뺀 거고요. 예를 들면 개인별 수익이 여기서 10억이 잡혔다. 근데 난 34평을 10억짜리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5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분담금 산출 계획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결론입니다. 전체 사업 수익은 아까 이야기한 6,440억입니다. 전체 277세대 전체를 감정평가했어요. 하나하나. 다 하면, 다 해서 한 채당의 평균 주택가격이 단독 25억 9천 정도입니다. 제가 희망 2기를 사는데요. 제가 딱 이 정도입니다. 빌라는 8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자산 가격 합계는 현금 청산자들 뺀 나머지예요. 그거는 5,3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수익은 아까 계산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단독은 31억이 되고요. 빌라는 9억 9,800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별 평균 분담금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각 평형별로 7개 평형별로 분양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20평형은 거기서 4,400을 곱하니까 9억 1천이 되고 이런 마찬가지로 24평형은 10억, 34평형은 15억, 58평형은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빌라는 아까 말씀드린 저 위에 표를 보면요. 평균 수익이 9억 9,800으로 됐었잖아요. 거기서 20평형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가 9억 1천이니까 8,7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23평을 하게 되면 내 수익은 9억 9천인데 저 24평의 가격은 10억이니까 8,600만 원 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33평은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3억 5천을 내야 되는 겁니다. 34평은 5억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설명드릴게요. 빌라는. 단독은 어떻게 되느냐. 단독은 아까 평균 수익이 31억 2천이라고 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요.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34평 단독은 대부분 다 24평만 신청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34평과 24평형을 하나씩 가져가는 1+1을 가져가는 사람은 31억에서 34평 가격 15억을 빼고 다시 24평 가격 10억을 빼면 5억 3,500이 남는 겁니다.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옆에 44 플러스 24평형으로 1+1을 가져가는 사람은 평균 수익 31억을 가져가니까 거기서 44평형 19억 빼기 다시 24평형 10억을 빼면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단독 중에 아까 40%는 하나만 가져가잖아요. 50평을 가져가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평균 수익 31억에서 22억을 빼니까 9억 1,500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요. 58평은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하면 5억 4,1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향후 변수가 있습니다. 기부 체납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걸 지어서 관리청에 무상으로 줘야 됩니다. 그 기부 체납 면적은 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해요. 현재 이 설계에서는 기부 체납 면적이 3,300평으로 산정됐습니다. 거기서 기부 체납 면적이 예를 들면 한 평이 늘어나면 한 평이 더 늘어나면 1억 800만 원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 400평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440억이 우리 수익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교회 부지를 보시면 이
지금 설계 도면에서는 교회 부지가 교육관 부지 있잖아요. 일반길에. 거기는 우리 사업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산정됐어요. 이게 한 580평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 사업구에서 빠지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 평당 1억 800만 원이 일반 분양분 수입이 줄어들어요. 580평 정도 되니까 한 670억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현금청산에서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 부지가 우리 사업부지 안에서 진행하게 되면 약 400억 정도가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아까 40평에서 400억, 교회 부지에서 400억 정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기타 사업비에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870억이요. 그 정도에서는 이 사업성의 개별 분담금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부채납이 400평 정도 더 늘어나도 되고 교회 부지가 재철이 돼도 이 사업 수익은 유지된다는 겁니다. 공원 위치는요, 현재는 도시정비 기본 계획에 안에 관문로변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뭐 주민들에게 뭐 어쨌든 이용도를 높이고 뭐 이런 뜻에서요. 이 설계도에서는 위쪽에 돼 있습니다. 관할산에 가까운 쪽에요.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이 평형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생길 수 있고요. 높이 지역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이에요. 그래서 17 과천연교 때문에요. 17제곱미터 이상 짓지 못하는 구역은 저 위에 있는 빌라들 몇 개 하고요.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32m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층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높이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설계병은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또 하느냐에 따라서 평형을 다르게 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평형이 많아지면, 적은 평형이 많아지면 평당 일반 분양가 똑같지 않아요. 보통 1.2배, 2.3배 됩니다. 그게 많아지면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니까 또 수익이 늘어나겠죠. 반대로 대형 평형이 많아지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공사비 상승 걱정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상승합니다. 앞으로 상승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분양가도 또 당연히 상승합니다. 이 상관관계가 중요해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공사비 100만 원이 상승하면 분양가는 400만 원이 올라가면 똘똘이가 됩니다. 맞으면 우리가 생각한 아까 얘기한 분담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과천의 1단지 프로지오 아파트의 최고가가 평당 8천만 원입니다. 27억이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100만 원 오르면 7,600만 원이 되면 된다는 건데 실은 조금 분양가는 더 오를 거로 생각해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내려가겠습니다. 옆에 왼쪽으로. 공사비 상승과 일반 분양가 경우는 1대4 정도의 상관계수를 갖는다. 다섯 번째로 사업지원이나 금융비 상승 걱정하시죠. 그런데 이건 주로 2주 후에 발생합니다. 왜 2주 후에 발생할까요? 2주 할 때 현금 청산금이 220억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세입자 손실보상금이 다시 120억이 나가야 되고, 주로 그때부터 큰 금액을 대출받게 됩니다. 공사비도 줘야 되고. 그 전에는 별로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 금융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6%, 전체 사업비의 6%, 뭐 가까이 되거든요. 5, 6%, 300억,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지은 시에 개인당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뭐 생길 수 있는 비용이에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변수가 많아요. 앞 단계일수록 변수가 더 많고요. 뒷 단계일수록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변수가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앞 단계에서는 그 예비비를 많이 산정을 해요. 800억, 400억 이렇게 산정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예비비를 보통 400을 산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보다 한 1년 반 정도 전이잖아요. 저는 800억을 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 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네,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히 중요한 요소는 공사비와 일반 분양가니까 그 부분을 좀 관심 갖고요.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 분석을 해주니까 거기 좀 유심히 보시고요. 자, 그래도 나는 내 건 확인하고 싶다. 내 감정가격이 도대체 얼마인지 또는 내 개인별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니 물론 이제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떤지 이 가정하에서 어떤지 확인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비례율이라는 건데요. 비례율은 120.67%입니다. 설명이 오니까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감정가격을 확인하세요. 이거는 제가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한 리스트가 있고요. 이거를 박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든 해서 개인별 감정가격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분담금은 개인별 감정가격,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25억이고요. 25억 9천. 비례율은 1.2067을 곱하면 됩니다. 거기서 조합원 분양가, 제가 이 조합원 분양가는 단톡방에 제가 공지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빼면 저의 추정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산정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값들은 변수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그 변수를 최소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수치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적어도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내 분담금이 정해진다. 공사비, 일반 분양가, 설계 변경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 재개발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